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일 울프입니다. 일빠빠진 올림픽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허이허이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ETF는 코덱스 차이나 H 네버리지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차이나 H 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망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7.76%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중국 항생지수 시총 가중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ETF고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확실한 바닥을 아직은 잡기는 어렵다입니다. 그 외 일주일 이내에 급등한 섹터 ETF로는 코덱스 콩선물 환해지 상품이고 7.41%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시장 언제까지 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더 외면을 받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충분히 더 싸질 때까지는 관심을 끊는 게 좋다. 더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나친 규제는 산업 전체를 또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 이를 회복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투자 아이디어라보다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니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ETF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닥을 잡기 어렵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로 기가 막힌 바닥에서 잡기라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제 바닥을 정말로 99%의 확률로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부자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팔면 정말 이걸만 몇 번 반복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빨간색 선에서 맞고 올라가고 빨간색 선에서 닫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 그러나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정말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물쩡하니 그냥 흐르듯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락 추세에서는 두 가지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의 하락 추세선과 디스카운트 구간의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닿았다면 매수를 해서 3%, 5% 이상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 계속 지하실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이러한 차이나 H 네버리지라는 ETF가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설정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설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계속 내려와 주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더 내려올 필요가 있다. 자, 기본 정보를 보면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지수의 일별 수익률 2배를 추구하는 ETF고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H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된 지수고 매해년에 사회 기수 정기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H주라는 거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상장 기업 주식을 말하고 중국 정부 소유의 국유 기업 또는 정부 지분이 30% 이상, 또 수익의 50% 이상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총 보수는 연 0.64%고요. 아마 선물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네버리지 상품은 이제 분배금이 없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이제 환해증을 하기 위해서 외국환 포워드가 좀 들어가 있고, 자 선물 계약이 4.99 계약, 자 그리고 이제 ETF와 ELS 투자 상품들이 좀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7번째 넘버 7부터 시작이 되는데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은행주, 텐센트, 알리바바 그룹, 핑안보험, 또 뱅크, 차이나 모바일, 샤오미, 또 이제 CM뱅크, 상업은행,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신흥국이다 보니까 특징이 어떤 게 보이죠? 보험주나 금융주, 은행주, 이런 주들이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흥국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은행주가 조금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항생 인덱스 퓨처스라고 해서 이제 항생 지수, 엔터프라이즈 지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1년 사이에 계속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 홀딩스 리미티드 보면 고점을 찍고 한번 규제로 시원하게 나락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좀 안심할 수 없으니 더 떨어진다면 지지와 또 이제 반등의 여부를 보고 진입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공산당 주식은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중앙정부의 입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언제든지 훼손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강력한 이런 규제는 시장을 당연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투자 자본의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게 중앙 정부가 또 엄청난 혜택을 기업에게 또 퍼주기 식으로 해줄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중앙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하면 강할수록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뺏을 때는 확실하게 뺐습니다. 지금은 이 중국의 정부가 확실하게 뺏고 있는 그런 흐름, 매크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번 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7.41% 상승한 코덱스 콩 선물입니다. 사실 이거를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서브로 넣어봤습니다. 선물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팩터는 아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과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자재 선물에 대한 뷰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코덱스 콩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소이빈, 콩의 대두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고, 콩 옥수수 같은 경우 이 가축의 사료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7.41% 상승을 해줬고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세를 보면 하락 추세를 끊고 추가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데, 하단의 추세선을 지지만 해준다면 단기적 하락에도 매수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제 콩 가격 선물에 투자하는 선물 ETF고, 이 미국 달러로 환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미국 달러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이 소이빈 퓨처 상품 22년도 3월물 만기 상품이 계약되어 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바닥을 다지듯이 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선물은 올라가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콩선물이 오른다는 거는 누군가가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했거나 투자 자본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가축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 생산이나 이러한 육류 생산이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여기에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는 말을 좀 길게 말씀드려봤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 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건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는 부분이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매도 관망 의견을 드리며 또 금주 많이 상승 섹터로 7.76%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항생지수 시총 가중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ETF고 실질적인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확실한 바닥은 아직 잡기는 어렵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